휴머노이드 로봇 영상인데 키가 190cm입니다. 이 영상에 나온 거죠. 몸무게 90kg. 굉장한 남성입니다. 팔이 보통 저희가 한 60, 70cm 되거든요. 성인이 2m 30입니다. 양팔이. 손가락은 3개밖에 없는데 3개만 있어도 다. 근데 비교를 좀 해드리면 현대차가 갖고 있는 그 로봇은 아주 건장한 남성이잖아요. 테슬라가 출시하는 옵티머스라는 로봇 들어보셨죠? 옵티머스는 키가 173에 몸무게 57kg. 약간 장신 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슬라 로봇은 가격도 한 2천만 원에 판매를 할 건지 몰라봤는데 반려 로봇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심하시면 사가지고 집에서 좀 밥 먹을 때 앞에 앉혀놓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로봇은 한 4억 하거든요. 4억. 공장에 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목도 360바트 돌아가고 저희 어깨 상반신도 460바트 돌아가고요. 백덤플링도 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I mean, it's pretty simple. Atlas doesn't have to move like a person does, and we're looking for the most way to get up, and it turns out this is it. The other question we get all the time is how is Atlas moving today? So, in normal operation, Atlas is fully autonomous on a job site, but today, Sarvesh, one of our FAEs, is piloting Atlas on the stage, giving it really simple instructions like forwards and backwards, just to keep things simple. This is Atlas's first time in public, and as you can see, its walk is pretty natural and pretty simple. It's an AI institute to push the limits on natural walking just for this performance. And I think we've done something really special. We've also been at this robotics thing for a while, and we've learned that there's more to it than just copying nature. We can pick the best parts of what nature has to offer and do better in others. So as you can see, Atlas here has joints that move 360 degrees. This lets Atlas move even more efficiently than humans, particularly in manufacturing environments where every second counts. We've also designed Atlas's head and face very purposefully. We want folks working with Atlas to know that Atlas is a helpful robot, not a person. Seeing Atlas live in action for the first time is wildly exciting. 어떠셨습니까? 이게 아주 먼 미래 같죠, 그렇죠? 제가 어릴 때 E.T. 영화를 보면서 아주 그냥 잤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길래 2028년 2년 뒤에 현대차 공장이 깔립니다.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효용 가치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볼까요? 이게 한 4억 하죠. 로봇 한 대가. 가격은 계속 내려갈 겁니다. 원가가 떨어지니까. 근데 현대자동차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뭔가요? 노조, 강성 노조. 8시간 3교대 근무합니다. 평균 임금 1억 3천입니다. 4억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피복비도 지급해야 되고, 연차도 써야 되고, 담배도 피러 가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몸이 아프면 그냥 반차 쓰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이분은 연간 유지비가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한 달에 현대차 노조 홈페이지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한 50대 후반의 아저씨인데, 나는 앞으로 2, 3년 있으면 그만두겠지만 후배가 심히 걱정스럽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현대차 노조에서 이제 들고 일어났죠. 우리 사인 없이는 한 대도 공장에 못 들어가. 그래서 정의선 회장님이 오케이 했습니다. 다 들어줄게. 이 로봇을 미국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현대차 울산 공장에 생산할 그랜저하고 소나타 물량을 미국으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어요. 자근을 못 하고 있네. 이런 현상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1811년도에 방직공들이 들고 일어난 운동이 있습니다. 러다이트라고. 그때 반대를 했죠. 직물은 우리가 다 간의 수공업서 손으로 짜야 되는데 웬 기계냐? 나 5년 만에 다 바뀌었거든. 이런 대세는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로봇의 시대는 빠르게 올 거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 여기 CES 나왔던 거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갑자기 막 떴잖아요. 1월달 이후에. 왜 떴냐? 사실 로봇을 만드는 업체는 중국이 제일 잘합니다. 중국이 한 5개, 미국에 3개가 있죠. 테슬라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있고, 피규어 AI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순서를 말씀드리면 뭐 테슬라가 오래 했으니까 1등, 보스턴 2등, 피규어 3등. 적자가 4천억이에요. 돈 못 법니다. 다. 그런데 이 피규어 AI라는 로봇 업체가 최근에 돈을 시장에서 펀딩을 했는데 한 52조의 기업 가치로 돈을 투자자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3등 업체보다 훨씬 잘하니까 그 기업 가치가 한 100조, 150조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거기에 75%를 갖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27% 갖고 있고. 그러면 이 가치가 너무 싼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치더라도 저희가 뭐 몸만 있으면 됩니까? 머리가 똑똑해야지 서울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두뇌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구글에 가져왔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라고. 근데 구글이라는 업체는 정말 영리한 것 같아요. 뭐냐면 스마트폰에도 안드로이드 OS, 지금 갤럭시 다 쓰시잖아요. 그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로봇 OS로 구글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테슬라가 아무리 데이터가 많고 로봇을 잘 만든다고 해도 구글의 제미나이의 두뇌를 쓰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게 현대차의 입장. 자율주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최근에 이제 출장을 저희가 직원들하고 갔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웨이모라는 약간 잠이 들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미국은 많이 풀려 있다, 자율주행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테슬라 혹시 모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FSD라고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은 출퇴근 시간에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은 앞으로 한 4, 5년 뒤에 2030년부터 시장이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 저희가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렇게 기사 없이 운행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찍은 건데요.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근데 보통 저희가 택시, 대중교통 이용하면 갑자기 저는 쉬고 싶은데 기사님이 말을 걸거나 아니면 담배 냄새가 너무 자욱하게 나거나 조금 약간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차도 훨씬 깨끗합니다. 좀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해봤다는 게 자율주행의 시대구나 라는 거를 좀 느껴봤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구조, 저 위에 빨간색으로 퍼센트 표시한 게 지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27% 주주, 기아가 17%, 모비스가 11%,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님이 20%. 그러니까 만약 100조의 기업 가치면 현대차 27조, 정의선 회장님 20조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해 3월 10날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거 되면 이제 하청의 업체까지 다 노사교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대비를 해서 로봇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로봇의 시대가 빨리 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참 운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한번 보시면 그 로봇을 만들고 있는 자동차 업체인데 테슬라 PER이 한 200배 합니다. 중국 업체들도 한 20배에서 한 60배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익 대비 테슬라는 200배의 가치를 쳐주는 거고, 중국의 자동차 로봇 업체들은 한 해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 20배에서 70배의 가치를 주는 건데, 현대차는 아직 10배의 가치밖에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주가가 올해 한 6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뚫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금 길게 보시는 투자자 입장,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조금 조정을 받을 때는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 로봇 업체를 살만한 업체가 뚜렷하게 없어요. 물론 뭐 레인보우도 있지 않아요, 뭐 로보티즈도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코스닥이 있긴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PER이 4,000배거든요 지금. 근데 주가는 안 빠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프라임 클럽 고객 여러분들은 이제 4,000배짜리를 제가 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가가 빠지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안전한 우량 대형주,
로봇줄을 만약에 찾으시면 현대차를 조금 보자.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AI입니다. 메가 트렌드입니다. 80년대 PC가 나오고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2023년에 챗GPT AI가 나왔는데 과거 PC하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적어도 산업이 5년에서 8년 생각을 프로스피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갖고 단 극심한 변동성 조정은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루에 400~500포인트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요. 200~300포인트 빠질 때 유심히 보시는 종목들, 반도체, 뭐 로봇,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이런 업종으로 좀 저가 매수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올해 저희는 성공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제가 이게 저녁 7시인데 식사도 못 하시고 부산하고 울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밥이라 좀 사드려야 되나 생각은 있는데요. 어쨌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KB증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슬프시다. 자, 우리 리서치 본부장님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바쁘신 분이거든요. 네, 프라임클럽에서 부르면 항상 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현장의 분위기도 뜨거운데 저희 유튜브에서는 동접자가 지금 5,000명 네,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아마 반도체와 자동차, 로봇 설명해 주실 여의도에 또 우리 최고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이신 강성진 이사님이 지금 네, 기다리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2026 라스베가스 다녀왔습니다. 자, 요즘에 잠깐 저희 화면 전환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희 CS 제가 2023년, 4년, 5년, 6년 4번 연속으로 다녀왔는데 사실 이번 CES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자동차를 담당하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들 저희가 이제 부스를 가보면 대체로 점점 자동차 업체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중에서 테슬라, 웨이모 이런 업체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거에 반해서 자동차 부스는 성과를 좀 못 냈었거든요. 그 전에 수년 전에 얘기했던 비전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느낌을 풍기는 게 이제 전에 일단 세는 자동차 업체들의 숫자가 더 줄었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부스를 열었고 완전 로봇 중심으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중국 업체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중국 업체들이 죄다 로봇을 갖고 나와가지고 CES가 로봇 전시장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피지컬 AI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자율주행이기도 방금 드렸지만 또 로봇 이런 것들이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그런 주제들이죠. 근데 이 피지컬 AI가 뭔지 왜 갑자기 이거 가지고 난리인지 이거를 이해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는 거는 요 현대차 주가를 보시면 기존 대비해서 불과 한 달 정도 사이 만에 2배에 올라서 지금 50만 원 근처에서 지금 주가가 머무르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뭔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피지컬 A라고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올라갈 만한 주가 올라갈 만한 이슈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딱 부탁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딱 기억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인구 감소, 그 다음으로 AI의 발달, 마지막으로 로봇 개발의 드림팀이 떴다. 이 세 가지 때문에 피지컬 AI가 갑자기 현실적인 세계로 다가오게 됐고 현대차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게 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인구 감소와 AI 발달, 그 중에서도 인구 감소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릴 건데요. UN 자료에 따르면 OECD에서 20살에서 64세 노동 가능한 인구의 숫자가 앞으로 40년 동안 13.4%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ECD면 이제 제조업이 많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일본은 32% 줄어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40%.
다음은 어느 나라일까요? 네,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당당하게 1등입니다. 51%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하고 중국 이렇게 합쳐보면 거의 전 세계 제조업을 다 담당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라들에서 앞으로 40년 동안 노동가능 인구가 4.4억 명 줄어듭니다. 10년에 1.1억 명씩 줄어듭니다. 자,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리면서 이 일론 머스크를 여러 번 인용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가끔씩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지는데 어머니 머스크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뭘까요? 혹시 일론 머스크가 자녀를 몇 명 낳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거 제가 이 피지컬 AI를 강의하러 왔는데, 제가 이제 바로 자기네 회사 테슬라에서 만든 옵티머스라고 보십니다. 이 옵티머스가 세상에 등장한 게 2021년이었는데요. 그 당시 영상입니다. 사실 이때 테슬라는 보여줄 만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로봇 옷을 입고 이렇게 춤을 췄습니다. 잘 보면은 저 뒤에 가운데 머스크가 서 있어요. 되게 머쓱하게 웃으면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 작년 말에는 요걸 보여줬습니다. 이제 자기네 로봇이 슬슬 뛰어다닌다. 이런 식으로 테슬라의 로봇은 역사가 짧은데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언급한 내용만 보면은 목표하는 가격은 $20,000, 자동차보다 싸야 된다. 3천만 원 정도 돼야 된다는 거고요.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고 연간 100만 대 생산하겠다. 근데 100만 대는 올해는 아니고요. 아마도 적어도 2년 안에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옵티머스밖에 없는 줄 알았던 로봇 세상에 갑자기 경쟁자가 등장을 했죠.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국가 로봇으로 팔 것 같고요. 2028년부터 팔 거로 보여지고 현재 회사 측에서 나온 대수는 3만 대 연간 생산한다는 겁니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는 1992년에 설립이 됐고요. 여태까지 여러 종류의 로봇을 생산을 하다가 지금 딱 3종류를 생산합니다. 로봇계 흰스팟, 그리고 물류 로봇인 스트레치, 그리고 방금 보셨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첫 번째는 요즘의 AI는 말과 행동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챗 GPT 나왔을 때 AI랑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키보드로 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문장만 이해를 했어요. 로봇 회사들 중에서 구글의 AI를 갖다 쓰는 회사는 있어도 거기서 만든 AI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랐고, 이 두 가지는 AI를 만들어내는 속도를 비약적으로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자율주행을 만들 때도 그렇고 로봇을 만들 때도 그렇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데이터는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웬만한 양 정도 축적,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있는 그런 로봇 개발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뭐 어디서 도움을 받냐면 게임 같은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똑같이 생긴 공장이나 도로나 이런 거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그런 공장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가상 공간 안에서 구현을 해주는 거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변수를 줘요. 야, 해가 떴다 지게 해봐라, 안개 끼게 해봐라, 비 내리게 해봐라, 사람들이 뛰어나오는데 한번 운전하게 해봐라, 이런 것들을 계속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상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뭐 10분짜리 동영상 필요한 것도 뭐 1초 만에 그거 돌려버리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구하면 거기에 한 10,000배 정도 되는 변형을 만들어서 트레이닝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의 AI에서의 역할이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많아지면 계산이 엄청 많아지겠죠. 계산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리면 AI 개발이 느려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GPU, 칩셋 이런 것들을 또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하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너무 공부가 잘 돼 있으신 청중분들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젠슨 왕이 데이터, 아키텍처, 계산 능력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바로 이 회사가 그 시뮬레이션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칩셋은 H100이나 뭐 제슨 이름 붙어 있는 이런 칩들, 이런 것들을 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루트라고 불리는 미래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로봇 산업의 크기, 그리고 거기서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위치, 이런 것들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2035년까지 전 세계에서의 휴머노이드의 생산 대수가 연간 960만 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하나를 만들면
3년 정도 쓰고 35년이 되면 33년산, 34년산, 35년산 3년 동안 만든 휴머노이드가 걸어다니고 있겠죠. 이 숫자를 합쳐보면 대충 2200만 대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인구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OECD와 중국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1.1억 명이 줄어든다고 했기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는 휴머노이드로 대체될 거다. 이렇게 저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의 세상을 생각해보면 2,200만 대 정도 필요한 거는 그렇게 막 과한 가정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그중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35년 기준으로 150만 대를 생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래프 보여드릴 때 2035년에 전 세계에서 960만 대가 생산될 거라고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 16% 정도를 담당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선도적인 지위를 봤을 때는 이것도 전혀 공격적인 가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좀 생각을 해보면 요 150만 대씩 생산하는 이 숫자는 향후 10년 동안 OECD에서, 그러니까 중국 제외하고 OECD에서 줄어드는 노동 가능 인구의 9% 정도, 그러니까 3교대 근무하는 제조업 노동자들 정도를 대체한다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가정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 저는 이때 되면 한 19만 달러까지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년 10%씩 빠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로봇은 3교대 근무를 다 혼자 하는 개념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한 번 사면 3년을 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3명 근무하는 인건비를 대체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로만 보면 3,300만 원, 유지보수비 좀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3,3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가진 노동자를 대체한다는 거니까 OECD에서 결과값이 좀 다르기는 하겠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와 이거 무지하게 큰 숫자가 붙는 거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